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쯤 할머니와 저는 새로운 취미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 취미는 바로 중고마켓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저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유진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할미가 너 오기만을 눈 빠져라 기다렸다. 전에 발주 넣은 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 좀 처리하느라 늦었어. 그건 그렇고 오늘은 뭐 살 거 있나 한번 들어가서 봐봐. 알았어. 잠깐만.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혹시 살만한 물건이 있나 천천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밥상을 차리고 있던 엄마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고거래에 사기도 많고 그렇다는데 항상 조심해. 걱정 마, 엄마. 내가 아주 잘하고 있거든. 맞다, 애미야. 우리 유진이가 아주 똘똘해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어.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지방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셨는데요. 2년 전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서울 우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살면서 다툰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나 사이가 좋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 할머니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허구한 날 불면증에 시달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 할아버지를 모신 낙골당에서 하루 종일 넋을 놓고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간혹 가다가 할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동네방네 할아버지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까지 받아봤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할머니를 그대로 집어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에 가족 회의를 거쳐 평소 할머니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고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한 듯 말했어요. 올케한테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 아니에요. 어머님도 우리랑 있는 게 편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이랑 유진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도 시부모님 모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 있는걸요. 올케,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나도 오며 가며 자주 들러서 잘 챙길게. 라며 고모가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잘 챙기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할머니의 우울감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가지고 있던 물품 하나를 중고 거래로 팔아볼까 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백자 닭이 세트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백자 닭이 세트를 보자마자 제가 들뜬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여기 좀 봐봐. 누가 닭이 세트를 올렸는데 진짜 예쁜 거 있지? 제 말을 듣던 할머니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억지로 사진을 바라보는 듯 했는데요. 할머니 전에 할아버지랑 이런 닭이 세트에 차도 마시고 그랬잖아. 그때 할아버지가 예쁜 닭이 세트의 차를 마시면 더 맛있다고 그러기도 했잖아. 제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요. 그때쯤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고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제 등짝을 날렸어요. 할머니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너 항상 말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 그런다고 해서 할머니 슬픔이 사라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할머니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꺼내서 같이 추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이야. 사람은 말이야. 떠난 분을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 거야. 아니, 근데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입 다물지 못해? 엄마가 억지로 제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런 엄마를 말렸습니다. 애미야, 그만하면 됐다. 우리 유진이 말이 맞는 말 같구나.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있는 바람에 우리 모두 충분히 애도할 시간이 없었잖니. 나도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긴 하구나. 어머님, 진짜 괜찮겠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걱정돼서 그랬어요. 니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마웠다.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 할머니는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우선은 그 백자 닭이 세트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바로 구매를 해서 가족 모두 그 닭이 세트의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요. 할머니와 저는 이미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할머니께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중고거래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럼, 이게 말이다.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아주 재밌어. 얼마 전에 우리가 산 화분 말이다. 그게 엄청 비싼 건데 아주 싸게 산 거잖니? 아, 그 여인초인가 하는 그 화분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가 거실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키보다 큰 파릇파릇한 여인초 화분이 거실에 놓여 있었거든요. 화분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아주 뿌듯한 듯 대답했고요. 그래, 집에 파릇파릇한 화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역시 집에는 식물이 많이 있어야 해. 할머니, 내가 저 화분을 들고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해. 무슨 화분이 그렇게 무거운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잖아. 하긴, 화분이 좀 크긴 했어. 저 화분 팔던 사람이 우리 보고 들고 갈 수 있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기도 했거든. 엄마, 말도 마. 그때 할머니가 그 화분 판 남자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기나 해? 라며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엄마한테 다 말을 해줬어요. 화분이 생각보다 무거웠기에 그 남자가 걱정스레 물었거든요. 저기 이 화분이 생각보다 좀 무거운데 진짜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손녀가 키가 작달 만한 게 생긴 건 좀 그래 보여도 힘 하나는 기가 막히답니다. 저 팔뚝 보세요. 저 팔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허구한 날 그 다이어트인가 뭔가 한다고 닭고기만 주구장창 먹어대더니만 팔뚝이 아주 그냥 코끼리 뒷다리보다 더 굵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할머니, 손녀 시집 못 가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야? 우리끼리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아유, 미안. 이 할미가 또 주책을 떨었구나. 우리가 티격태격하고 있자 남자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그 남자를 향해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웃어도 됩니다. 웃기면 웃으면 되지. 뭘 참고 그래요. 그 바람에 남자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날 일을 엄마한테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중고거래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그럼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그럼 다행이긴 한데 어머님 혹시 제 거 등산복도 중고거래로 팔아버린 건 아니죠? 등산복? 아니 등산복을 사서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영 찾지를 못하겠어서요. 엄마가 설마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눈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할머니를 배신한 채 말했습니다.
맞아. 그거 얼마 전에 할머니가 팔아먹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거 몇 번 입지도 않은 건데 그걸 팔아버리면 어떡해? 할머니 말로는 엄마가 등산 안 갈 거라고 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던데? 그때 엄마 거 팔면서 아빠 것도 팔아버렸을걸? 뭐? 그럼 두 개 다 팔았단 말이야? 그거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건데 얼마에 팔았는데? 나도 몰라. 그때 아마 두 벌에 5만 원 받았나? 뭐 5만 원?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5만 원에 팔아? 엄마가 버럭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엄마를 피해 불이 나게 방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등짝만 남아나질 않았고요.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팔자고 해도 네가 말렸어야지. 그걸 쪼로로 따라가서 같이 팔아먹고 앉았어? 아니, 난 팔지 말라고 말렸지.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막 꼬셨단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 말대로 엄마 아빠 그 뒤로 등산 간 적도 없잖아. 이게 진짜 입만 살아서 어디서 나불대고 있어. 엄마가 잔뜩 화가 난 채 제게 달려들었기에 저도 잽싸게 할머니 방으로 숨어버렸는데요. 제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게 그걸 뭐 한다고 말하고 그래. 아, 몰라. 할머니가 팔아도 된다며. 다 괜찮다고 할머니만 믿으라며. 근데 배신 때리고 혼자 도망을 치면 어떡해. 그러게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난리냔 말이야. 그렇게 할머니와 제가 옥신각신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와 함께 실내 자전거를 팔다가 기가 막힌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할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저 실내 자전거 말이야. 네가 운동한다고 사놓고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냐? 그러게 살 때는 맨날 할 것 같더니만 막상 사놓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저게 자전거인지 빨래 건조대인지 분간도 안 되고 우리 이참에 저거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냐? 저 자전거를? 그래.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니. 할머니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엄마가 쏜살같이 나오더니만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냥 내다 팔아버리자.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 애비 말이 맞다. 그냥 내다 팔아버리자. 저거 팔아서 너랑 나랑 그 뭐냐, 망고박 올라간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사 먹자. 아, 망고 빙수? 그래, 그 망고 빙수. 그게 참 맛나던데 그거나 사 먹자. 할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꼬시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할머니 꼬심에 넘어가서 실내 자전거를 팔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사람이 사겠다고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설마 고장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사실 이거 한 10번도 안 탔을걸요? 한마디로 아주 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싸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요? 라며 구매자가 자전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마음이 급해진 할머니가 저를 재촉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시범을 보여줘봐. 이상 없다는 걸 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럴까? 라며 제가 실내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페달을 마구마구 밟고 있었는데요. 더 세게 밟아야지. 할머니, 이게 제대로 밟은 거야. 안 되겠다. 또 내려와봐.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겠다. 할머니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할머니는 제발 좀 참아줘. 그렇게 해서 되겠냐? 얼른 내려와봐. 할머니가 저를 억지로 끌어내리더니만 자전거에 올라타서는 페달을 마구마구 밟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급히 뛰어와서는 할머니를 말렸지만 계속해서 페달을 밟던 할머니가 구매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 믿겠어요? 고장난 거 하나도 없지요? 아이고 고뱅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살 거요? 아, 네, 살게요. 구매자가 간신히 웃음을 참고는 실내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할머니를 놀렸는데요. 할머니 완전 사기 할매였네. 내가 왜 사기 할매야? 완전 강매한 거잖아. 그니까 사기 할매지. 이거 사.
그렇게 안 했어 봐. 너 그거 팔아먹지도 못했어. 암튼 넌 이 꾀가 없어서 문제야. 그런 건 지 할애비를 똑같이 닮아서는. 하긴 할아버지도 융통성이 좀 없긴 했지. 라며 할머니와 제가 편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와 함께 더욱 열심히 중고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중고마켓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꽤 오래되어 보이는 앤틱 찻잔 세트가 10,000원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빨리 좀 와봐. 이거 완전 괜찮은 것 같은데? 뭔데 그래? 뭐 괜찮은 거라도 올라온 거야? 완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걸 왜 이렇게 싸게 올렸을까? 제가 할머니께 찻잔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네.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얼른 산다고 해. 얼른. 할머니의 재촉에 판매자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만나러 갔는데요. 멀리서 보니 멀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멀끔하게 생겼네. 완전 내 취향이다. 난 언제 저런 손주 사이를 한번 볼 수 있으려나? 할머니, 자꾸 그러면 앞으로 할머니랑 같이 중고거래 안 한다. 난 결혼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알았어. 근데 넌 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야? 저런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면 좀 좋아? 할머니 생각을 해봐.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겠어? 네가 뭐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물론 네 팔뚝이 코끼리 뒷다리보다 굵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네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지. 할머니 자꾸 놀릴 거야? 제가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할머니가 저만큼 먼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곧장 걸어가더니 물었어요. 찻잔 팔러 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찻잔이 꽤 좋아 보이는데 진짜 10,000원에 파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봤자 중고인걸요 뭐. 그럼 우리야 고맙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찻잔 세트를 확인하던 할머니가 남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할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10,000원에 판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래? 그러다 마음 바뀌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아무리 봐도 좋아 보여서 그렇지. 암튼 얼른 돈 주고 가자. 우리가 남자에게 돈을 주고는 찻잔을 받아들었는데요. 찻잔을 넘겨주자마자 남자가 뒤를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남자를 불러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잠깐만요. 내가 초면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남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머니가 작정한 듯 남자에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사귀는 사람 있나요? 네? 아니요. 남자가 얼떨결에 대답을 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할머니가 다시 남자에게 묻고 있었어요. 사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 아가씨는 어때요? 우리 손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아가씨 찾기 힘들걸요? 할머니, 진짜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말리는 동시에 남자에게 사과를 하고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고 급히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얘가 왜 이래? 아무리 봐도 총각이 참 괜찮아 보여서 물어본 걸 가지고. 할머니, 진짜로 한 번만 더 그러면 할머니와 나와의 중고마켓 거래는 이걸로 끝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진아, 너도 알다시피 네 할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는 꼭 불리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더라. 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라며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진열장에 찻잔 세트를 진열해놓고는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 또한 흐뭇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물었고요. 어머님, 그렇게나 좋으세요? 그럼 아주 예쁘지 않니? 마치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 같지 않니? 어쩜 이렇게나 예쁠까나? 너무 예쁘네. 거기다 애미가 진열장까지 예쁜 걸로 사줘서 더 예쁜 것 같구나. 어머님 맘에 드신다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할머니와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한동안 찻잔 세트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찻잔 세트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고모가 고모 친구분과 잠시 우리 집에 들렀는데요. 할머니가 고모와 고모 친구에게 찻잔 세트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찻잔 어떠냐? 아주 예쁘지 않냐? 이 찻잔으로 네 아버지랑 같이 차 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그러게, 진짜 예쁘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유진이랑 중고마켓에서 샀지. 10,000원 주고 샀는데 진짜 예쁘지 않냐? 할머니와 고모가 찻잔 세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고모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찻잔 세트 진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다니까. 근데 얼마나 영롱한지 보고 있으면 그냥 넋이 나간다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판매한 사람이 잘못 판 것 같은데요. 잘못 팔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사기라도 쳤단 말이야? 젊은 총각이 그래 보이진 않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도에 한참 빠져서 공부하면서 다기도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요. 어머님 말씀처럼 영롱한 게 분명 뭔가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뭐? 그럼 이게 엄청 비싼 거다 그런 말인 거야?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놀란 채 고모 친구분께 물었어요. 그럼 혹시 이게 옛날 중국 황실 자기 뭐 그런 거라도 되는 걸까요? 설마 우리 완전 로또 맞은 거 아니야? 할머니, 우리 이거 감정 받아보자. 맞아요, 어머님. 한번 꼭 가지고 가서 감정 받아보세요. 아무리 봐도 예사롭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 말에 할머니와 제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는데요. 왠지 모르게 횡재를 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인사동에 있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전문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찻잔 세트가 무려 150년 이상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보관 상태도 좋아서 최소 2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사가 우리에게 매수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진열장에 잘 진열을 해뒀는데요. 며칠 동안 찻잔 세트만 바라보던 할머니가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거 그냥 돌려주자. 뭐? 이걸 왜 돌려줘?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고 판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싫어. 우린 분명히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왜 돌려줘야 해? 유진아, 이 할미가 영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 모르면 몰랐지. 다 알고 이러는 건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거다. 할머니, 이거 팔았던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그냥 우리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요즘 할머니 꿈자리가 영 안 좋아. 아무래도 죄책감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어젯밤 꿈에는 안 보이던 네 할아버지까지 나왔지 뭐냐. 뭐? 할아버지가? 진짜야? 그럼 할아버지가 다시 돌려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차만 마시다 돌아갔어.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그냥 돌려주자. 할머니가 자꾸만 저를 설득했기에 제가 며칠 동안만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며칠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때 구입한 그 찻잔 세트와 비슷한 게 또다시 올라와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할머니가 급히 외쳤고요. 얼른 우리가 산다고 해. 그 총각 빨리 만나야겠다. 너 할머니 스트레스 받게 할 거 아니면 빨리 하라는 대로 해. 알았어. 결국 제가 할머니 뜻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매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역시나 그때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단숨에 남자에게 뛰어가더니 말을 했습니다. 저기 총각, 내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래. 10,000원에 막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돌려주러 일부러 나온 거야. 네?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진짜 돌려주러 일부러 나오셨단 말입니까? 그렇다니까. 할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 세트를 남자에게 건넸는데요. 남자가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정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남자 말에 의하면 그 남자의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집을 정리하던 도중 찻잔 세트와 그릇 몇 개가 나왔다는데요. 남자분 할머니께서 워낙 집에 물건들을 쌓아두길 좋아하셔서 할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동안 청소도 할 겸 정리정돈을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하기 전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팔 수 있는 건 팔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할머니 건강이 다시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셨다는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할머니께서 찻잔을 찾으시더랍니다. 말을 하던 남자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다 보니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내다 팔아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퇴원하시고 그 찻잔부터 찾으시는 걸 보고는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걸 다시 중고거래에 올리면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올렸는데 이렇게 연락이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남자가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돌려주시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올렸던 건데 가격을 다 아시고도 이렇게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남자에게 찻잔을 돌려준 할머니의 표정이 그제서야 밝아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그 남자 연락처를 몰래 받아와서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는 소개팅 약속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참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할머니와 제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착한 제 마음씨에 반해서 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저 또한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보여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기가 막힌 인연도 다 있더라고요. 요즘은 할머니와 남편까지 셋이서 중고거래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수시로 친정에 가서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마냥 그렇게 살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와 남편이 중고거래를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